안녕하세요. 저는 전 부산병원 현재 파란시티병원 대표원장 황성환입니다. 외과 전문의이고 대장학문 문과 전문의이기도 합니다. 특히 변비 변질금 그리고 직장 탈출증, 직장류 골반장기 탈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또 양성학문 질환, 어려운 양성학문 질환, 수술 후에 생긴 합병증들 이런 치료에 각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성 변질금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65세 이상 되는 인구의 약 한 15% 정도가 노인성 변질금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 기전은 조금 복잡하고요. 대개 이제 변질금이 생기는 원인은 관략근의 손상 때문에 생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 때 어려운 출산, 과도한 힘을 준다든지 난산으로 인해서 관략근 손상이 된다든지 혹은 양성학문 질환, 예를 들면 치질, 지혈, 치료 같은 이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관략근이 손상되어서 생기는 변질금이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변질금들의 증상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 악화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변질금이 생겨서 기저귀를 차는 것은 옛날 일이고요. 지금은 의학과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변질금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아주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변질금의 원인이 이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증상의 개선을 명확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변질금이라고 다 수술하는 것은 아니고 보존 치료를 하면서부터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꼭 수술을 해야 된다면 간단한 시술부터 입원을 며칠 동안 하는 복잡한 수술까지 변질금 치료 방법만 수십 가지가 있답니다. 네, 변질금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할 그런 병은 아닌 것 같고요. 변질금을 치료하는 의사들 많이 늘어났고 변질금을 치료하는 병원들이 아주 많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변질금의 증상이 초기에 있을 때 빨리 병원을 방문해서 이런 전문가들과 의논하면 굳이 수술까지 하지 않더라도 보존치료로 해결하는 방법들이 많고 또 보존치료로 해결되지 않으면 간단한 시술이나 복잡한 수술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변질금의 원인은 매우 다양해서 그 여러 가지 의사들이 분류를 다 해서 원인을 제시하고 또 치료 방안을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변질금의 발생 기전을 세 가지로 주로 설명합니다. 관략근의 손상과 노화로 인한 관략근의 조절 기능의 약화를 제일 먼저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문 직장의 기능 또 감각, 반사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걸 전문 용어로는 샘플링 리플렉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어떤 반사 기전이 떨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직장의 저장 및 조절 능력의 약화,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것, 특히 배출 능력의 저하로 발생하는 이 세 가지의 어떤 원인 이유로 변질금의 발생 기전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제 초기 증상이 있을 때 이걸 빨리 발견을 해서 그 원인을 발견해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변질금이 생긴 것을 계속 방치해서 나이가 들고 당연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니 하고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점점 변질금이 나빠지고 나중에는 보존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배변 습관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장을 비우는 것들, 직장 비우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노인성 변질금에서는 직장의 조절 능력, 항문 직장에서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변이 변질금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배변 습관과 두 번째 직장 비우기 등이 도움이 됩니다. 또 변비나 설사들이 이제 반복되면 이런 변질금 증상을 악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변비와 설사를 피하는 방법, 또 예를 들면 식이섬유와 물을 충분히 먹어서 이제 변의 증상이 적절한 수분을 머금고 있는 아주 부드럽고 동글동글한 변을 이렇게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에서는 이제 직장 비우기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거의 감각이나 직장의 조절 능력, 팽창 능력, 저장 능력 이런 것들이 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 이틀, 3일씩 직장을 비우지 않고도 생활할 수가 많은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직장에다가 변을 두고 있으면 직장에서 수분이 흡수가 되면서 변이 딱딱해지고 또 잔변이 배출이 어렵고 그러면서 또 그게 변비가 악화되고 관략근 힘이 떨어지고 또 남아있던 변이 나도 모르게 관략근 힘이 떨어져서 배출이 흘러내리는 변질임 현상 같은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변질금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인층에서 직장 배우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외출할 때 이게 직장을 비우지 않고 공원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한참 길을 걷다 보면 이제 변을 보고 싶은 변이를 느낀데 가까운 데 화장실이 없으면 갑자기 변을 흘린다든지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변의 성상을 유지하고 적절한 성상을 유지하고 직장을 비우는 것은 노인성 변실금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변을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루에 3번 이하 변을 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약적으로 저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하면서 항문과 관련권, 항문 직장 또 골반 근육들의 어떤 조화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요 배변의 성상을 유지, 그 다음에 규칙적인 배변 습관. 세 번째는 이제 직장 비우기 이게 중요한데요. 젊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변의 성상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규칙적인 배변 습관, 세 번째 직장 비우기 이런 것들이 변실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케겔 운동은 결국 항문 조이는 운동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케겔 운동을 그냥 막연하게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어떻게 항문을 조을 때 조고 풀 때 풀고 밀고 하는 것들을 병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병원에 오시면 이제 케겔 운동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바이오피드백이라고 해서 항문을 조아서 수축을 시키는, 그 다음에 이제 관력근을 변을 배출하는 방식으로 밀어내는 것, 이것들을 이제 컴퓨터를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드리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변비가 생기거나 또 설사를 하게 되면 변실금 증상이 악화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음식들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걸 먹으면 변비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설사가 되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변실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 음식을 체크리스트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변비가 생기더라,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설사가 생기더라. 그럼 그런 음식들을 체크리스트를 하는 게 물론 중요하긴 한데 대체적으로 설사를 유발하는 음식들은 매운 음식, 그 다음에 카페인이 많다든지 유제품 특히 중에 이제 이렇게 한번 재처리된 유제품들 이런 것들, 또 제일 나쁜 것은 술이겠죠. 얘네들은 잠시 좀 멀리 하셔야 됩니다.